저녁 8시 한남동 한가람 마을의 고급 저택 안에는 은은한 장미향이 감돌고 있었다. 윤지수는 마지막 향초에 불을 붙였다. 따뜻한 노란빛이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 위를 비추었다. 제주도에서 공수해온 최고급 장미가 백자 화병 안에서 만개해 있었고 꽃잎에는 아직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식기 위치를 살짝 조정했다. 은수저와 젓가락이 촛불을 받아 부드럽게 반짝였다. 식탁 정중앙에는 짙은 네이비색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다. 오늘 밤 7주년 결혼기념일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었다. 청담동 맞춤 테일러샵에서 맞춘 수제 정장과 특별히 장인에게 의뢰해 두 사람의 영문 이니셜 J와 M을 새겨 넣은 커프스 버튼이었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카톡 하나가 떴다. 아, 난 이제 일 끝났어. 언제쯤 집에 와? 문자는 숫자 1이 사라졌지만 답장은 없었다. 지수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강민우가 최근 여의도에서 큰 프로젝트를 따내느라 바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는 오디오 쪽으로 걸어가 성시경의 두 사람을 틀었다. 7년 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결혼식 날, 수많은 하객의 축복 속에서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고 평생 이 노래를 함께 듣자고 했던 곡이었다. 부드러운 피아노 전주가 흘러나올 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이번에는 녹색 부는 만당고 배달 기사일 거라 생각하며 무심코 화면을 누른 순간 지수의 숨이 떠섰다. 세 장의 사진. 아무런 설명도 없는 사진들이었다. 첫 번째는 민우가 잠든 옆모습이었다. 잠들 때면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습관. 지수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디테일이었다. 하지만 낯선 것은 그의 목덜미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립스틱 자국이었다. 서울 아라 특급 호텔 특유의 따뜻한 조명 아래서 그 자국은 마치 치욕의 낙인처럼 눈을 찔렀다. 지수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굳어졌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화면을 넘겼다. 두 번째는 벌거벗은 여자의 뒷모습이었다. 희고 매끄러운 피부가 민우의 가슴에 밀착되어 있었고 민우의 한 손은 여자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감겨 있었다. 마치 원래 자신의 소유인 양 친밀한 태도였다. 여자의 풍성한 긴 머리카락이 베개를 덮으며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렸지만 작고 갸름한 턱선과 살짝 올라간 입꼬리는 선명하게 보였다. 지수는 사진을 확대했다가 줄이고 다시 확대했다. 그녀는 민우의 그 손을, 그 손에 끼워진 반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세 번째는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었다. 민우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백금 결혼반지가 침대 조명을 받아 차가운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반지 안쪽에 새겨진 영원한 사랑 2019.0610이라는 글귀가 지금은 다른 여자의 허리선 오목한 곳에 노골적으로 닿아 있었다. 지수가 너무나 잘 아는 위치였다. 석 달 전 민우의 생일날, 그는 지수의 그곳에 입맞추며 오직 자신만의 전용 보조개라며 웃었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위치에 그의 결혼 반지가 닿아 있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메시지였다. 언니 오빠 자는 모습 진짜 귀엽죠? 오빠가 그러던데 언니랑 기념일 챙기는 거 너무 귀찮대요. 차라리 나들치고 카게 노는 게 훨씬 즐겁다고. 아 참, 언니랑 하는 건 죽은 물고기 같아서 건드리기도 싫다던데 너무 불쌍해요. 결혼 7년 내내 독수 공방하는 기분이 어때요? 지수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침착하게 세 번째 사진을 확대했다. 사진의 배경을 꼼꼼히 살폈다. 옅은 베이지색 실크 벽지, 독특한 버섯 모양의 단 스탠드, 그리고 커튼 끝자락으로 살짝 보이는 한강뷰 통유리창. 이곳은 그녀의 집이었다. 내연녀가 당당하게 자신의 집에 쳐들어왔다. 그녀가 산 집에서, 그녀가 고른 침구 위에서 그녀의 남편 품에 안겨 잠을 잔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그들의 결혼 반지를 낀 채 다른 여자의 몸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과 올림픽대로를 지나는 무수한 불빛들이 보였다. 3년 전 이 저택을 샀을 때 민우가 그녀를 안고 지수야, 내가 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손을 들어
자신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같은 모양의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다이아몬드가 달빛을 받아 지금 그녀의 심장만큼이나 차갑게 반짝였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같은 번호였다. 내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기념일 파티 맞죠? 내가 갑자기 나타나면 오빠 표정이 어떨까요? 엄청 기대되네요. 지수는 그 문자를 아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연락처를 열어 이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를 찾았다. 지난주 민우가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갔을 때 무심코 본 발신자 이름이었다. 당시 민우는 새로 들어온 인턴 사원이 업무 때문에 묻는 거라며 둘러댔었다. 그녀는 그 번호를 복사해 카카오톡 친구 추가창에 붙여넣었다. 프로필 사진이 떴다. 얇은 실크 슬립을 입은 젊은 여자가 해변에서 뒤돌아보며 상큼하게 웃고 있었다. 카톡 배경 사진은 깍지 낀 두 사람의 손이었다. 남자의 손에는 그녀의 남편과 똑같은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지수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 들어가 보니 가장 최근 피드는 30분 전에 올라온 스토리였다. 오빠 품에서 잠드는 기분 최고야. 사진은 호텔 야경이었고 위치 태그는 서울 아라 특급 호텔이었다. 지수는 카톡창으로 돌아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입력했다. 미리 알려줘서 고마워요. 내일 저녁 7시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꼭 와주길 바라요. 당신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둘게요. 전송 버튼을 누른 후 그녀는 세 장의 사진 원본을 클라우드에 올리고 두 개의 다른 외장하드에 백업본을 복사했다. 그리고 식탁으로 돌아가 모든 촛불을 불어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맞춤 정장이 든 상자를 집어들고 주방으로 가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조용히 밀어 넣었다. 민우야. 그녀가 텅 빈 거실을 향해 낮게 속삭였다. 우리의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이 희미하게 빛났다. 시간은 0시 7분. 결혼 7주년 기념일이 밝았다. 아침 7시 얇은 쉬폰 커튼을 뚫고 아침 햇살이 침실로 쏟아졌다. 지수가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손을 뻗어 침대 시트를 만져보았지만 차가웠다. 예상대로 민우는 간밤에 돌아오지 않았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거울 속 자신의 차분한 얼굴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을 했다. 입꼬리는 15도, 눈빛은 다정하게. 핏발이 서면 안 된다. 어젯밤 아이스팩을 붙이고 30분 동안 냉찜질을 한 덕에 다행히 눈은 붓지 않았다. 완벽했다. 욕실 문이 열리고 민우가 샤워 가운을 걸친 채 나왔다. 머리카락에서는 아직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벌써 깬 지수를 보고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좀 더 자지. 오늘 파티 때문에 바쁠 텐데. 지수는 이불을 걷고 침대에서 내려와 맨발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수건을 들어 그의 머리를 닦아주기 시작했다. 7년 동안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해온 행동이었다. 안 졸려. 오늘 자기가 선물해준 그 드레스 입을 생각하니까 설레서 잠이 안 오더라고. 민우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는 곧바로 웃어넘겼다. 당신은 뭘 입어도 예쁘잖아. 지수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준비해둔 맞춤 정장을 꺼냈다. 짙은 차콜 그레이의 얇은 스트라이프, 최고급 실크 혼방 원단으로 석 달 전부터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다. 한번 입어봐. 당신 주려고 특별히 맞춘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평범한 아침처럼 부드러웠다. 민우는 정장을 받아들며 눈가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맨 뒤 재킷을 걸치자 그의 잘 관리된 체격에 맞춘 듯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딱 맞네. 그는 거울을 이리저리 비춰보더니 돌아서서 지수를 안고 이마에 입 맞췄다. 고마워 여보. 신경 많이 썼네. 지수는 그의 품에 안겨 바디워시 향을 맡았다. 자신과 같은 브랜드의 향이었지만 그 아래로 낯선 달콤한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어젯밤 그 여자가 남긴 흔적이었다.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야. 지수는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 발돋움을 하며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다. 그녀의 손끝이 무심결에 그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을 스쳤다. 텅 비어 있었다. 지수의 시선을 눈치챈 민우가 서둘러 변명했다. 아,
아까 세수할 때 빼놓고 깜빡했어. 이따 나갈 때 낄게. 지수는 다정하게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침 식탁에서 지수가 민우에게 따뜻한 커피를 따라 건네주다. 실수로 손을 떨었다. 커피 몇 방울이 그의 셔츠 소매에 떨어졌다. 어머, 미안해. 지수가 황급히 티슈를 뽑아 닦으려 했다. 민우가 미간을 찌푸렸다. 괜찮아. 내가 할게. 내가 닦아줄게. 지수가 그의 손목을 잡고 소매를 닦아내다. 그의 팔 안쪽을 손끝으로 가볍게 훑었다. 그곳에는 긁힌 지 얼마 안 된 선명한 상처가 있었다. 딱지가 앉았지만 뚜렷한 손톱 자국이었다. 민우가 흠칫 놀라며 손을 빼냈다. 순간 식탁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어젯밤 회사 소파에서 잤다며. 허리는 안 아파? 지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제자리로 돌아가 계란 프라이를 포크로 잘랐다. 당신이 회사 소파 너무 푹신해서 허리 아프다고 했었잖아. 민우는 머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눈을 피했다. 자고 일어났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네. 다음엔 무조건 집에 와서 자야겠어. 아, 참. 그가 뭔가 생각난 듯 화제를 돌렸다. 오늘 파티에 김 대표님 오시기로 했어. 우리 회사 VIP니까 당신이 신경 좀 써줘.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걱정 마. 그녀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 고개를 숙이자 긴 속눈썹이 눈가에 작은 그늘을 만들었다. 민우는 그녀의 눈 속에 담긴 서늘한 얼음 같은 분노를 보지 못했다. 겉보기엔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아침 식사가 끝났다. 민우는 재킷을 걸치고 현관에서 구두를 신었다. 지수는 늘 그랬듯 그의 서류 가방을 챙겨주었다. 저녁에 봐. 민우가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입맞췄다. 저녁에 봐요. 지수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깨끗하게 사라졌다.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켜고 클라우드에 접속했다. 어젯밤 그녀는 민우의 차량 블랙박스를 원격으로 연동해 두었다. 3년 전 안전을 핑계로 설치했을 때 민우는 유난을 떤다며 투덜거렸지만 그 유난이 지금 완벽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어젯밤 18시 47분 차량이 회사 주차장을 빠져나왔고 19시 23분에 아라 특급 호텔 지하 주차장에 진입했다. 22시 51분에 다시 빠져나올 때까지 머문 시간은 3시간 28분. 지수는 주차장 입구에서 찍힌 영상을 확대했다. 조수석에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옆모습뿐이었지만 지수는 그녀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단번에 알아봤다. 이유진이 인스타에 오빠가 나 빨간 원피스 입었을 때가 제일 예쁘댔어라고 올렸던 바로 그 옷이었다. 지수는 창을 닫고 휴대폰 사진첩을 열어 다시 그 세 장의 침대 사진을 띄웠다. 사진 속 깊이 잠든 민우의 얼굴을 보며 지수는 신혼 첫 해의 겨울을 떠올렸다. 지수가 독감에 걸려 고열로 앓아누웠을 때 그는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켰다. 새벽에 깨어난 그는 지수의 손을 꼭 쥐고 울먹이며 말했다. 지수야, 네가 사라지는 꿈을 꿨어. 너무 무서웠어. 평생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그때 지수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바보야, 내가 어딜 간다고 그래라고 대답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헛구역질이 날 만큼 우스운 기억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온 문자였다. 윤 대표님, 의뢰하신 초대지장 디자인 시안이 나왔습니다. 컨펌해 주시면 바로 인쇄 넘기겠습니다. 지수가 답장을 보냈다. 지금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서 차에 올라탔다. 운전대를 잡은 순간 불현듯 또 다른 기억이 스쳤다. 결혼 1주년쯤 차를 몰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갔을 때였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에 차를 갓길에 세웠고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입을 맞췄다.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민우의 손이 그녀의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얼굴이 붉어진 지수가 그를 밀어내며 차 안에서는 부끄럽다고 하자 그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차 안에서의 스킨십은 너무 위험해. 우리는 집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사랑하자고 말했다. 그때 민우는 크게 웃으며 그녀를 안아주었다. 우리 마누라 왜 이렇게 귀여워? 알았어.
우리 집에 가서 침대 위에서 정정당당하게 사랑하자. 차 안에서의 미래는 위험하다며 정정당당하게 사랑하자던 그 남자. 지수는 운전대를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깊은 자국을 남겼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에이전시에 전화를 걸었다. 초대장 제작 급행으로 돌려주세요. 오늘 오후 5시 전까지는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표지 사진은 제가 이메일로 보낸 걸로 교체해 주시고요. 톤은 흑백으로 처리하고 금박 폰트가 가장 눈에 띄게 해주세요. 수신자 명단은 지금 바로 넘길 테니 오늘 저녁 6시 전까지 퀵 서비스로 전량 배송 완료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지수는 룸미러에 비친 자신을 보며 차갑게 속삭였다. 강민우, 오늘 밤 내가 당신에게 아주 정정당당한 기념일을 선물할게.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네. 이의 성보서, A 성보서. 차가 차고를 빠져나와 아침 출근길 정체 속으로 합류했다. 도시는 이제 막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지만 평온한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소리 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광고 대행사 작업실 안 대형 프린터가 요란하게 돌아갔다. 지수는 기계 옆에 서서 인쇄되어 나오는 초대장들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흑백 아트 화보 같은 느낌으로 처리해달라고 디자이너에게 특별히 요청한 결과물이었다. 사진 속에서는 오직 두 가지 디테일만이 강조되어 있었다. 결혼 반지가 끼워진 남자의 손, 그리고 여자의 매끄러운 허리 곡선, 특수 확대 처리된 다이아몬드 반지의 광택은 흑백의 명암 속에서 유난히 서늘하게 빛났다. 표지에는 화려한 금박으로 문구가 박혀 있었다. 강민우 군과 윤지수 양의 특별한 결혼 생활의 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측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7년차 권태기, 함께 극복해주세요. 옆에 서 있던 막내 직원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갓 대학을 졸업한 티가 나는 직원은 이런 류의 의뢰는 처음인 듯했다. 저기, 대표님, 정말 이 연출 사진으로 나가도 괜찮으신 건가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무, 자극적이지 않을까요? 지수는 부드럽게 웃었다. 아주 진실된 사진이거든요. 직원은 입을 다물었다. 지수는 완성된 초대장 하나를 집어들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꽤 감각적으로 보정되어서 얼핏 보면 그저 흔한 연인들의 분위기 있는 화보 같았다. 하지만 강민우를 아는 사람이라면 저 손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 각인을 단번에 알아볼 것이다. 200장 인쇄해 주세요. 지수가 지시했다. 봉투는 가장 고급스러운 금박 봉투로 하세요. 격식을 차려야 하니까요. 주소 리스트업은 다 되셨습니까? 비서가 빼곡하게 적힌 3장짜리 명단을 건넸다. 지수는 명단을 받아들고 한 줄씩 훑어내려갔다. 민우의 부모님, 누나 부부와 조카, 자신의 부모님과 남동생, 외삼촌 이모네 식구들, 민우 회사의 모든 임원진, VIP, 협력사 대표들, 두 사람의 공동지인과 대학 동기, 이웃 주민, 그리고 강남구 교육지원청 국장 이상철, 강남구 여성가족과 과장 박혜란. 주소는 그들의 관공서 집무실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이유진의 친척, 동료 강사들, 친구들, 대학 시절 지도교수, 전 남자친구와 현재 절친까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수가 펜으로 명단 2곳을 톡톡 쳤다. 특히 이 두 사람, 이상철 국장과 박혜란 과장에게는 오늘 오후 3시 전에 본인 책상으로 확실하게 퀵이 들어가야 합니다. 최우선 배차로 배정했습니다. 본인 수령 사인 꼭 받아오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가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10시 30분. 파티 시작까지 8시간 30분 남았다. 그녀는 급행료를 결제하고 대행사를 나섰다. 차에 오르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다. 지수는 심호흡을 깊게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순식간에 울먹이는 투로 바뀌었다. 어머니, 지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내가 방금 초대장을 받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그 사진에 있는 손, 우리 민우 손 맞니? 어미간 떨어지게 하지 말고 말해봐. 지수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어
억지로 눈물을 참는 듯한 목소리를 만들어냈다. 어머니, 저도 아니길 바랐어요. 수십 번을 다시 보고 제 눈이 잘못된 거라고 믿고 싶었는데, 저 반지,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흐느낌을 더 섞어 넣었다. 결혼할 때 어머니가 직접 같이 가서 골라주신 거잖아요. 백금은 순수함을, 다이아몬드는 영원함을 상징한다면서 저희 부부가 이 반지처럼 단단하게 묶이길 바란다고 하셨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반지 안쪽에 새겨진 날짜 2019년 6월 12일. 저희 결혼기념일이에요. 지수가 말을 이었다. 이번엔 정말로 눈물이 흘렀다. 민우를 향한 눈물이 아니라 온몸을 다해 그를 사랑했던 과거의 자신을 향한 눈물이었다. 그리고 반지 옆면에 난 기스. 작년에 포장이사 할 때 제가 장롱의 실수로 부딪혀서 난 거예요. 어머니가 그때 부부 사이도 이래저래 부딪히면서 사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만해라. 시어머니가 쉰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지수야, 너 확실히 알아본 거니? 혹시 사진 배경이 저희 집이에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지난달에 서울 올라오셨을 때 주무셨던 그 게스트룸이요. 침대 옆에 있는 그 버섯 모양 단스탠드. 기억나시죠? 쨍그랑. 수화기 너머로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충격의 찻잔을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이호로 자식.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다. 지수야, 어미가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지수가 눈물을 닦아내며 본래의 차분한 목소리로 돌아왔다. 오늘 저녁 파티에는 오실 거죠? 가야지.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외쳤다. 어미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간다. 지수 넌 가만히 있어. 어미가 가서 그 미친놈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감사해요, 어머니. 지수가 속삭였다. 저녁에 뵐게요. 전화를 끊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서려있던 연약함은 먼지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퀵 배송 조회 앱을 열었다. 대부분의 초대장이 이미 본인 수령 완료 상태로 바뀌어 있었다. 회사 단톡방에서는 벌써 난리가 나 있었다. 이 초대장 화보 뭐야? 대박. 강 대표님 손 아니야? 저 반지나 본 적 있는데. 웬일이야 미쳤네. 이거 무슨 상황임? 오늘 저녁 파티 가는 사람 손. 당연히 가야지. 이 역대급 구경거리를 어떻게 참아? 지수는 무표정하게 톡방을 휙휙 넘기다 민우와의 카톡창을 열었다. 마지막 카톡은 어젯밤 언제 들어오냐고 물었던 그녀의 톡이었다. 여보, 초대장 발송 다 끝났어. 사람들이 다들 오늘 저녁만 기다리는 눈치네. 민우는 답장이 없었다. 지수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을 전환해 흥신소에 의뢰해 받아둔 뒷조사 보고서를 열었다. 이유진, 23세, 지방사범대 졸업, 현재 대치동 미래학원 국어 강사, 아버지 이상철, 강남구 교육지원청 국장, 작년 우수 공무원 표창 받음, 어머니 박혜란, 강남구 구청 여성가족과 과장, 지역 사회에서 모범 가정 만들기 강연을 자주함. 보고서에는 파파라치 사진들도 첨부되어 있었다. 이유진이 각기 다른 남자들의 팔짱을 끼고 5성급 호텔과 청담동 명품 매장, 오마카세를 들락거리는 모습이었다. 스폰 기간은 무려 1년에 걸쳐 있었고 남자는 3번이나 바뀌었다. 모두 유부남이었다. 심지어 2달 전 찍힌 사진에는 머리가 벗어진 중년 남자와 차 안에서 노골적으로 키스하는 모습도 있었다. 이미 민우와 만나고 있던 시기였다. 지수는 이 보고서를 출력해 파일에 묶어두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지수는 이게 이유진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벨소리가 8번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주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윤지수, 너 미쳤어? 이유진의 날카로운 비명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네가 감히 그딴 사진을 초대장으로 만들어서 우리 아빠 구청에 뿌려? 너 때문에 우리 아빠가 방금 전화해서 날 얼마나 죽일 듯이 패고 욕했는지 알아? 당장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네가 미쳐서 합성한 거라고, 인쇄가 잘못된 거라고 해. 지수는 폰을 귀에서 멀찌감치 떼었다가 수화기 너머의 바락이 잦아들 즈음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이유진 씨, 오늘 저녁 7시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늦지 않게 와요. 이유진은 씩씩대며 말을 더듬었다. 너 이런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알아? 강민우가 사랑하는 건 나야. 오빠가 조만간 너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할 거라고 했어. 두고 봐. 오늘 밤 오빠가 사람들 앞에서 직접 발표하게 만들 테니까. 그래요. 지수가 가볍게 웃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아, 참. 그녀가 덧붙였다. 당신 아버지 이상철 국장님 집무실 직통번호가 6687 XXXX 맞죠? 어머니 박혜란 과장님 핸드폰 번호는 1038 XXXXXX이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드릴까요? 이유진의 목소리가 일순간 공포로 질렸다. 너 대체 무슨 꿍꿍이야? 아무것도 안 해요. 지수가 나른하게 대답했다. 그냥 유진 씨에게 팁을 주려는 거예요. 남의 아내한테 남편 침대 사진을 당당하게 보낼 용기가 있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감당할 깡도 있어야 한다는 거. 저녁에 봐요. 지수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즉시 차단했다. 그리고 차에 시동을 걸어 로펌으로 향했다. 오후 3시. 그녀는 변호사와 수임 계약서에 서명했다. 오후 4시. 모든 초대장이 완벽하게 배송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오후 4시 10분. 드디어 강민우에게서 카톡이 왔다. 지수야, 초대장 뭐야? 김 대표님이 방금 전화하셔서 잘못 온 거 아니냐고 묻는데 지수는 답장을 보냈다. 잘못 보낸 거 아니야. 저녁에 오면 다 알게 될 거야. 민우가 연달아 전화를 걸어왔지만 지수는 받지 않았다. 오후 4시 30분. 지수는 호텔에 도착해 연회장 세팅을 점검했다. 무대 조명, 음향기기, 대형 스크린, 모든 것이 완벽했다. 오후 5시. 그녀는 준비해 온 이브닝 드레스로 갈아입었다. 짙은 와인색 실크 드레스가 그녀의 새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핏빛처럼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진주 귀걸이를 걸었다. 거울 속 여자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내뿜고 있었다. 오후 6시.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연회장 입구에 서서 환한 미소로 하객들을 맞이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동정, 호기심, 혹은 은밀한 조소가 섞여 있었지만 지수는 그 모든 시선을 태연하게 받아냈다. 오후 6시 40분. 민우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그가 아침에 챙겨준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지수야, 대체 이게 무슨... 여보, 왔어? 지수가 활짝 웃으며 다가가 그의 넥타이를 반듯하게 고쳐매 주었다. 내조의 여왕 그 자체인 표본 같은 모습이었다. 얼른 들어가. 다들 자기만 기다리고 있잖아. 민우가 지수의 손목을 낚아채며 목소리를 낮췄다. 너 혹시 무슨 눈치챈 거야? 그 사진 말이야. 쉿! 지수가 검지손가락을 그의 입술에 갖다 댔다. 오늘 밤은 우리 부부의 날이잖아. 할 말 있으면 이따 천천히 해. 그녀는 민우의 팔짱을 끼고 이미 만석이 된 연회장을 향해 돌아섰다. 눈부신 핀 조명이 두 사람을 비추자 모든 하객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지수는 마이크를 잡고 달콤하게 미소 지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와 강민우 씨의 아주 특별한 날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내를 쭉 훑어보더니 맨 뒷줄 구석에서 시선을 멈췄다. 이유진이 와 있었다. 하얀색 투피스를 차려입고 맨 뒷자리에 앉아 그녀를 도발적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지수의 미소가 한층 짙어졌다. 자, 그럼 우리 부부의 아주 특별한 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4시 50분. 파티 시작을 2시간여 앞둔 시각. 지수가 연회장 최종 점검을 마치자마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이유진이라는 세 글자가 깜빡였다. 아침에 저장해둔 번호였다. 지수는 전화를 받지 않고 신호음이 끊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30초 뒤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엔 가차없이 수신 거부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대기실로 유유히 걸어가 따뜻한 티를 한 잔 내렸다. 쾅!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렸을 때 지수는 여유롭게 찻잔 위로 김을 불고 있었다. 문간에 선 이유진은 가슴을 거칠게 오르내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청담동 명품 트위드 재킷과 든 샤넬백은 지난달 민우가 고객 사모님 선물용이라며 지수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었다. 뇌물이 내연녀의 옷장으로 직행했던 셈이다. 윤지수, 이유진이 하이힐을 신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젊고 화려한 얼굴은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당장 초대장 받은 사람들한테 다 전화 돌려. 전화해서 인쇄 오류라고 하든 부부끼리 찍은 행위 예술이라고 하든 어떻게든 수습해. 안 그러면 오늘 밤 당장 너부터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릴 테니까. 지수는 찻잔을 유리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맑은 도자기 소리가 울렸다. 앉아요, 이유진 씨. 그녀가 맞은편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다. 뭐 마실래요? 녹차? 아니면 홍차? 내가 너랑 티타임이나 가지러 온 줄 알아? 이유진이 테이블 위에 찻잔을 촥 집어 던지려 했다. 조선시대 백자 진품이에요. 시가 2천만 원짜리. 지수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나직하게 말했다. 깨면 물어내야 할 겁니다. 보증서랑 감정 기록 다 있으니까요. 이유진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다. 그녀는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리며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하지만 자리에 앉지는 않고 지수를 깔아뭉개듯 내려다보았다. 이딴 천박한 수작 부리면 네가 이길 줄 알아?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민우 오빠가 사랑하는 건 나야. 너 늙고 매력 없다고. 너랑 자는 건 시체랑 자는 것 같아서 끔찍하다고 했어. 나 임신만 하면 당장 너 버리고 나랑 결혼한다고 약속했다고. 지수는 다시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머금었다. 온도가 적당했고 은은한 단맛이 혀끝을 돌았다. 이유진, 23세, 지방사범대 졸업, 현재 대치동 미래학원 국어 강사. 지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치 브리핑하듯 건조하고 평온했다. 아버지 이상철, 강남구 교육지원청 국장. 작년에 지역 균형 선발 전형 공로로 표창받음. 어머니 박혜란, 구청 여성가족과 과장. 지역 사회의 모범가정 만들기 운동 주도. 이유진의 안색이 서서히 창백해졌다. 거주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103동 1702호. 아버지가 공무원 특별 분양으로 받은 집이죠. 댁이 몰고 다니는 포르쉐. 명의는 어머니 박혜란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유진 씨가 몰고 다니고요.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유진의 목선에 걸린 반클리프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그거 22살 생일 선물이죠? 종로 명장에게 특별 주문한 수제 목걸이. 그거 사준 사람 태양건설 김 대표 아닌가? 참고로 김 대표 사모님 지난달에 둘째 낳고 아직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무슨 개소리야. 이유진이 기겁하며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감싸 쥐었다. 지수는 피식 웃으며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주었다. 화면에는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머리가 반쯤 벗겨진 중년 남자와 이유진이 차 안에서 혀를 섞고 있는 모습이었다. 2달 전 날짜가 선명하게 찍힌 파파라치 컷 속에는 남자의 결혼 반지와 눈을 감고 즐기는 유진의 표정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이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지수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다. 2번째 사진. 유진이 또 다른 유부남의 허리를 감싸 안고 특급 호텔 로비를 나서는 모습. 3번째 사진. 청담동 에르메스 매장에서 결제하는 남자의 뒷모습과 영수증. 서명인은 박 대표. 4번째, 5번째, 6번째. 당신 스폰서를 셋이나 동시에 뒀더군요. 그중 2은 아버지가 뒷배를 봐주는 업체 사장들이고 지수가 전원을 끄고 의자 등받이에 편하게 기댔다. 김 대표, 당신 아버지 대학 동문인데 그 사람 인맥으로 지금 다니는 학원 꽂아준 거잖아. 박 대표, 당신 아버지 옛 부하 직원이고 당신 남동생 자사고 입학 청탁 들어준 사람이고. 그리고 강민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웃었다. 걔한테 제일 공들였지? 제일 젊고 잘생겼고 무엇보다 이혼하고 너랑 결혼하겠다는 미친 헛소리를 진짜로 믿을 만큼 멍청했으니까. 이유진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지수의 시선이 유진의 쇄골 부근에 머물렀다. 그곳엔 아직 붉은 빛이 선명한 키스 마크가 있었다. 그녀가 받은 사진 속 민우의 목덜미에 있던 자국과 완벽하게 대칭되는 위치였다. 유진 씨. 지수가 조용히 불렀다.
만약 내가 이 사진들을 싹 다 모아서 교육청 감사실, 구청 감사팀, 그리고 저 세 분 사모님들한테 익명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당신이 감히. 유진이 앙칼지게 소리쳤지만 이미 아까 같은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내가 왜 못할 거라 생각해? 지수가 고개를 까딱하며 오늘 저녁 메뉴를 묻듯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먼저 내 침대 사진을 보낸 건 그쪽이잖아. 잊었어? 언니, 오빠 자는 모습 진짜 귀엽죠. 나 지금 그 텍스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수 있는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유진 앞으로 다가갔다. 압도적인 키 차이 때문에 지수는 그녀를 완벽하게 내려다보는 구도가 되었다. 아버님 올해 교육청 부교육감 승진 심사 들어갔지? 어머님은 올해의 모범가정 대상 준비 중이시고, 지수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말의 무게는 칼날 같았다. 만약 이때 딸내미가 유부남 셋을 스폰서로 두고 몸을 팔았고 그중엔 아버지 뇌물준 뒷배도 껴있다는 기사가 터지면 당신 부모님 모가지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유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풀썩 의자에 주저앉았다. 너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유진의 목소리가 벌벌 떨렸다. 돈 달라는 거야? 오빠가 나한테 사준 명품들 싹 다 당근마켓에 팔아서 현금으로 줄게. 지수가 소리내어 웃었다.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웃음이었다. 돈? 난 그딴 거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꼴을 보는 거야. 그때 대기실 문이 쾅 열리며 민우가 뛰어 들어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방 안에 있는 이유진을 보고 멈칫하던 그는 곧바로 지수에게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윤지수, 너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김 대표님이 방금 전화 와서 내 사생활이 회사 이미지 다 깎아먹는다고 당장 계약 파기하겠대. 최 대표, 이 이사 전부 다 그 빌어먹을 초대장을 받았다고. 너 이 프로젝트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이래. 지수는 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손 치워. 그리고 무슨 짓이라니. 제대로 말해.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딴 걸 돌려. 민우가 침을 튀기며 고함을 질렀다. 지수는 테이블에서 티슈를 뽑아 느릿느릿 얼굴에 튄 침을 닦아냈다. 꼼꼼히 닦아낸 뒤에야 그녀는 민우와 눈을 맞췄다. 난 그저 당신과 유진 씨의 위대한 찐사랑을 증명해 준 것뿐인데? 지수가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왜? 마음에 안 들어? 유진 씨가 그러던데. 두 사람 아주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이라 남들 시선 따위 신경 안 쓴다고. 민우가 고개를 확 돌려 유진을 노려보았다. 너 이 사람한테 대체 무슨 소릴 짓거린 거야?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유진이 사색이 되어 변명했다. 이 여자가 미친 거야. 내 뒤를 다 캐고 다녔다고. 흥신소 써서 나랑. 닥쳐. 민우가 유진의 말을 싹둑 자르고 다시 지수를 향해 애절한 목소리를 냈다. 지수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다 제가 나한테 꼬리친 거야. 내가 잠깐 눈이 멀었어. 내가 사랑하는 건 너 하나뿐이야. 제발 한 번만 믿어줘. 어디서 많이 듣던 레퍼토리였다. 3년 전 지수가 임신 4개월 차였을 때 그가 첫사랑과 바람을 피우다 걸렸을 때도 똑같았다. 그때도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며 다 걔가 유혹한 거다. 한 번의 실수였다며 매달렸었다. 지수는 그때 뱃속의 아이를 위해 7년의 세월을 위해 그리고 아직 그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멍청하게 그를 용서했었다. 강민우. 지수가 조용히 불렀다. 당신 그거 알아? 당신 목에 있는 키스마크랑 유진 씨 쇄골에 있는 거랑 위치가 완벽하게 대칭이라는 거. 민우가 기겁하며 자신의 목덜미를 가렸고 유진 역시 반사적으로 옷깃을 끌어올렸다. 우와, 환상의 짝꿍이네. 지수가 조소했다. 거짓말 들켰을 때 반응하는 것까지 어쩜 이렇게 똑같아?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클러치를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고리를 돌리기 직전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 깜빡할 뻔했네. 오늘 파티에 당신 회사 VIP들, 임원진들, 대학 동기들 싹 다 불렀어. 그리고 지수의 시선이 유진에게 꽂혔다. 유진 씨 부모님.
이상철 국장님이랑 박혜란 과장님한테도 VIP석 잡아놨어. 시간상 지금쯤 도착하셨겠네. 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지수에게 달려들어 팔을 붙잡았다. 안 돼.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돼. 절대 안 돼. 지수는 유진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거칠게 떼어냈다. 유진 씨, 초대장에 분명히 적혀 있었을 텐데. 강민호 군과 윤지수 양의 특별한 순간에 초대한다고. 지수가 살벌하게 웃었다. 유진 씨, 당신 부모님도 당신의 보호자로서 당연히 이 특별한 순간을 감상할 자격이 있잖아? 이 미친년이. 유진이 이성을 잃고 손을 높이 쳐들었다. 지수는 날아오는 손목을 가볍게 쳐내고 반대쪽 손으로 유진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다. 짝! 차안느. 경쾌하고 매서운 마찰음이 대기실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유진은 바닥에 나동그라진 채 뺨을 부여잡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수를 올려다보았다. 이건 본처에 대한 기본 예절을 가르쳐 주는 거야. 지수가 얼얼해진 손바닥을 툭툭 털며 차갑게 말했다. 앞으로는 상간녀의 대가가 뭔지 뼈저리게 배우게 될 거고.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 끝 연회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우가 뒤따라 나오며 무언가 애원하려 했지만 지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다. 꼿꼿하게 편등, 샹들리에 조명을 받아 붉은 피처럼 일렁이는 와인색 실크드레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불태우러 가는 얼음 불꽃 같았다. 저녁 7시 정각,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은 대낮처럼 환했다. 지수가 민우의 팔짱을 낀 채 식장에 들어서자 시장통 같던 연회장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하객의 눈동자가 두 사람을, 아니 더 정확히는 강민우의 텅 빈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을 향해 일제히 꽂혔다. 민우는 차에서 내리기 전 황급히 반지를 빼버렸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노골적인 증거가 되어버렸다. 초대장 표지에 흑백 화보로 대문짝만하게 박혀있던 그 백금 반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지수는 자신의 팔에 닿은 민우의 팔 근육이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것을 느꼈다. 그의 거친 숨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지수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는 여배우처럼 무결점 미소를 유지한 채 보란듯이 민우의 팔을 더 꽉 끌어안았다. 마치 우리의 사랑은 아무 문제 없다고 온몸으로 시위하는 것 같았다. 지수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낭낭한 목소리가 최고급 스피커를 타고 수백 평호를 가득 채웠다. 오늘 저와 민우 씨의 결혼 7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며 시선으로 장내를 훑었다. 맨 뒷줄 구석,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 이유진 옆에는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다. 남자는 어두운 낯빛에 다크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고 샵에서 드라이를 한 듯 곱게 단장한 머리에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여자는 당장이라도 살인을 저지를 것 같은 험악한 표정이었다. 바로 이유진의 부모, 이상철과 박혜란이었다. 지수가 시선을 거두고 말을 이었다. 7년.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철없던 사람이 어른이 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의 진짜 밑바닥을 확인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휩싸였다. 제일 앞 원형 테이블에 앉은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이미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반대편 자리에 앉은 지수의 부모님 중 어머니는 덜덜 떨며 남편의 손을 꽉 잡았고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민우의 멱살을 잡을 듯 살기등등하게 노려보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누군가에겐 선물이 아니라 공포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지수가 씁쓸하면서도 단단한 미소를 지었다. 뭐 어쩌겠습니까? 인생이 원래 이렇게 다이나믹한걸요. 그녀는 민우의 팔을 탁 놓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무대 뒤 거대한 대형 스크린에 전원이 들어오며 PPT 화면이 띄워졌다. 저와 민우 씨의 7년, 그 찬란했던 역사입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슬라이드가 넘어가기 시작했다. 첫 30장까지는 하객들이 예상한 뻔한 사진들이었다.
대학교 벚꽃나무 아래서 기타를 치는 민우와 그의 어깨에 기댄 지수. 학사모를 쓰고 입을 맞추는 졸업식. 남산타워에서의 로맨틱한 프러포즈. 눈물 범벅이 된 지수의 얼굴에 면사포를 씌워주던 결혼식장. 신혼여행. 첫 집들이 함께 유기견을 입양하던 날. 누가 봐도 완벽한 인꼬 부부의 표본이었다. 객석 곳곳에서 훈훈한 웅성거림이 번지자 무대 아래에 서 있던 민우의 얼굴에도 아주 미세한 안도감이 스쳤다. 그는 지수가 결국 마음이 약해져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살려주고 용서하는 쪽을 택했다고 착각했다. 그는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단상 위로 한 걸음 올라와 지수의 손을 잡으려 했다. 지수는 바퀴벌레를 피하듯 아주 자연스럽게 한 걸음 물러났다. 30번째 슬라이드가 끝났다. 스크린이 잠시 암전되자 사람들은 발표가 끝난 줄 알고 박수를 칠 준비를 했다. 하지만 3초 뒤 화면이 팟하고 켜졌다. 제31번 슬라이드. 초대장에 있던 바로 그 흑백 침대 사진의 원본이었다. 컬러로 복원된 사진 속에는 붉은색 키스마크가 선명한 강민우의 옆 얼굴과 벌거벗은 여자의 매끄러운 뒷모습, 그리고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가 빛나는 남자의 손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헉! 어머, 미친 거 아니야? 장내가 발칵 뒤집혔다. 객석 곳곳에서 경악 섞인 비명이 터져 나왔다. 민우는 무대 위로 올라가려던 자세, 그대로 도라르방처럼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백지장처럼 빠져나갔다. 뒷자리에 숨어있던 이유진은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섰다. 지수는 대형 스크린을 등진 채 하객석을 향해 서 있었다. 충격, 경멸, 환희, 동정. 수백 명의 얼굴에 떠오른 인간 군상의 민낯을 그녀는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화면은 자동으로 넘어갔다. 제32번 슬라이드. 강민우 차의 블랙박스 캡처 화면. 어젯밤 19시 23분. 아라 특급 호텔 주차장. 조수석에 앉은 여자는 옆모습이었지만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실루엣은 뒤에 앉은 이유진을 아는 사람이라면 1초 만에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 제33번 슬라이드.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확대 사진. 카드 번호 끝자리 4392. 강민우 명의. 결제처 청담동 샤넬 플래그십 스토어. 배송지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유진 앞. 제34번 슬라이드. 흥신소를 시켜 알아낸 호텔 투숙 기록. 최근 3개월간 강남과 송파 일대의 5성급 호텔 스위트룸 투숙 기록 10여 건. 결제 수단 전액 강민우 카카오페이 간편 결제. 제35번 슬라이드. 이유진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본. 오빠가 나 빨간 원피스 입었을 때가 제일 예쁘댔어. 강민우의 품에 안겨있는 유진의 거울 셀카. 그리고 사진 구석에 선명하게 찍힌 그 빌어먹을 결혼 반지. 제36번, 37번, 38번. 두 사람의 카톡 캡처본. 유진, 오빠 와이프, 오늘도 위치 추적해. 진짜 짜증나. 민우, 신경 꺼. 걔 요새 늙으려나 봐. 징그러워 죽겠어.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이 강민우의 멘탈에 강한 카운터 펀치를 꽂아버리는 듯했다. 꺼. 당장 끄라고. 민우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괴성을 지르며 방송 컨트롤룸 쪽으로 돌진했다. 그때 단상 밑에서 지수의 남동생 지훈이 튀어나와 민우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건장한 헬스 트레이너인 지훈의 손에 잡힌 민우는 종이 인형처럼 버둥거렸다. 매형, 뭘 그렇게 급해. 지훈이 씩 웃으며 두꺼운 팔뚝으로 헤드락을 걸듯 민우의 목을 감쌌다. 메인 디시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윤지수, 너 제정신이야? 당장 화면 안 꺼? 민우가 눈이 뒤집혀 발악했다. 지수는 민우를 벌레 보듯 무시했다. 40번째 슬라이드. 문제의 그 결혼 반지 확대 사진이 스크린을 가득 채운 채 멈춰 있었다. 지수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저의 7주년 결혼 기념일을 위해 이렇게 정성스러운 침대 셀카를 보내주신 대치동 미래학원 국어 강사 이유진 씨에게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결혼 생활은 참 답답하고 재미없는 거라며 본인처럼 쾌락적이고 자극적으로 스폰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훌륭한 가르침 잘 배웠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뒷줄 구석에 내리꽂혔다. 이유진은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덜덜 떨고 있었다.
엄마 박혜라는 딸의 팔뚝을 꼬집다시피 움켜쥐고 있었고 아버지 이상철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당장이라도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한 얼굴이었다. 그래서 지수가 칼을 내리치듯 명확하게 선언했다. 오늘부로 저는 이 쓰레기 같은 결혼 생활을 쓰레기통에 쳐넣기로 했습니다. 강민우 씨와 이유진 씨의 위대한 불륜이 만수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갑자기 유진이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오빠가 유혹한 거야. 오빠가 와이프 징그럽다고 당장 이혼하고 나한테 강남 아파트 사주고 결혼하겠다고 했단 말이야. 장내에서 또 한 번 어마어마한 파도 같은 웅성거림이 터졌다. 사람들은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직관하는 흥분에 휩싸여 팝콘이라도 뜯을 기세로 민우와 유진의 얼굴을 번갈아 삿대질했다. 시어머니는 결국 참지 못하고 얼굴을 감싼 채 오열했고 시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고급 와인병을 집어들고 당장이라도 아들의 대가리를 깰 기세로 달려나가려다 친척들에게 제압당했다. 지수의 부모님 자리에서는 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헉헉거렸다. 아, 잊을 뻔했네요. 지수가 클러치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협의 이혼서입니다. 제 도장은 이미 찍어놨어요. 강민우 씨, 여기 사인만 하면 우리 인연은 끝입니다. 그녀는 무대 중앙 테이블에 이혼 서류와 몽블랑 만년필을 올려놓았다. 안 해, 못해, 나 절대 도장 안 찍어. 민우가 지훈의 팔을 뿌리치려 발버둥치며 울부짖었다. 지수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돌았었나 봐. 딱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그래요? 지수가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며 차갑게 비웃었다. 그럼 어젯밤 당신 목에 그 더러운 쪼가리는 누가 남긴 건데? 지난달에 부산 출장 간다면서 3일 내내 아라 호텔 풀빌라에서 유진 씨랑 뒹군 건 사실 아니야? 유진 씨 샤넬 백이랑 호텔비로 내 법인카드사 500만 원 긁어댄 것도 누가 칼 들고 협박해서 쓴 건가 보네? 팩트 폭격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민우의 심장에 꽂혔다. 민우는 붕어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할 말 없나 보네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자, 그럼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증인이 되어 주시길. 지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 연회장 뒷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다. 이유진의 아버지 이상철 국장이었다. 평소 강남 교육계의 점잖은 신사로 통하던 50대의 국장님은 지금 머리가 산발이 되고 눈이 벌떼게 뒤집힌 채 씩씩대고 있었다. 그 뒤로는 풀메이크업이 다 번진 채 귀신처럼 산발을 한 엄마 박혜란이 쫓아 들어왔다. 이유진, 이상철이 천둥 같은 고함을 지르며 홀을 가로질러 딸에게 돌진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숨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손을 번쩍 들어 올려 유진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다. 짝! 유진의 입술이 터지며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그녀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넋이 나간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아빠라고 부르지 마, 이 미친년아. 이상철이 발을 동동 구르며 오열했다. 어디서 남의 가정을 박살내고 내 얼굴에 똥칠을 해.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내 공직 생활 30년이 너 때문에 다 끝났어, 이년아. 뒤따라온 엄마 박혜란도 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미친 듯이 흔들기 시작했다. 내가 미쳐. 넌 내 딸도 아니야. 어디 가서 유부남들한테 스폰이나 받고 다녀. 모녀가 바닥을 나뒹굴며 처절하게 엉겨 붙었다. 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폰을 꺼내들어 이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낄낄거렸다. 지수는 단상 위에 서서 무표정하게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민우에게 다가가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강민우, 7년 전 결혼식 날 네가 내 귀에 대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민우가 초점 없는 눈으로 지수를 올려다보았다. 평생 내 눈에 눈물 날 일 없게 하겠다고 했지. 지수가 한 글자씩 씹어뱉듯 말했다. 네가 짓거린 그 개소리, 오늘 내 인생이랑 같이 완벽하게 끝났어. 그녀는 몸을 일으켜 하객들을 향해 90도로 깎듯이 인사했다.
오늘 밤의 깜짝 이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눈살 찌푸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식사는 신라호텔 최고급 코스 요리로 준비되어 있으니 편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낙관도마. 마이크를 스탠드에 꽂아둔 지수는 드레스 자락을 우아하게 들어올리며 단상을 내려왔다. 힐힐이 대리석 바닥을 부딪히는 소리가 청명하게 울렸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로 출렁이는 와인색 실크 드레스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의 망토 같았다. 연회장의 거대한 양계형 문이 그녀의 등 뒤로 묵직하게 닫혔다. 사람들의 경악 어린 비명, 유진의 통곡 소리, 그리고 지수야 가지마, 제발. 하고 절규하는 민우의 찌질한 목소리가 단절되었다. 지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전용 엘리베이터로 걸어가 지하 주차장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겨진 순간 그녀는 벽에 기대어 스르르 주저앉았다.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온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피곤했다. 20대 청춘을 바친 7년 결혼 생활의 대가가 공개 처형장이라니. 엘리베이터가 지하 3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지수는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고 구겨진 치맛자락을 반듯하게 폈다. 거울을 보며 핏빛 립스틱을 덧발랐다. 거울 속 여자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 완전히 타버린 잿더미가 보였지만 상관없었다. 썩어 빠진 집터는 불도저로 밀어버려야 새 빌딩을 세울 수 있는 법이니까. 차에 올라타 시동을 켜자 남동생 지훈에게서 카톡이 왔다. 누나, 엄마 아빠는 내가 잘 모셔다 드렸어. 강민우, 그 새끼 누나 쫓아가려는 거 내가 밟아놨으니까 걱정 마. 이제 어떡해? 지수가 답장을 쳤다. 플랜 B 진행해. 이응 확인. 엔진의 낮은 배기음과 함께 포르쉐가 지하 주차장을 미끄러져 나갔다. 룸미러로 멀어지는 화려한 호텔을 견눈질하며 그녀는 속삭였다. 잘 가라 강민우. 내 지독했던 7년도 안녕. 도로에 합류하자 화려한 청담동의 네온 사인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엑셀을 밟고 있었다. 파티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지수는 박혜란 과장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강남구청 여성가족과 과장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고 억눌려 있었지만 뼛속까지 밴 공무원 특유의 꼰대 같은 말투는 여전했다. 윤지수 대표님, 저 유진이 엄마 박혜란입니다. 일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끼리 조용히 만나서 합의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오후 3시 청담동 찻집에서 뵙는 건 어떨까요? 지수는 캘린더를 확인했다. 오후 4시에 로펌에서 이혼 소송 관련 미팅이 있었다. 좋습니다. 지수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딱 30분만 드리죠.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박혜라는 지수가 이렇게 뻣뻣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눈치였다. 알겠습니다. 3시에 뵙죠. 오후 3시 정각. 지수가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박혜라는 이미 구석 프라이빗 룸에 앉아 있었다. 깔끔한 네이비색 투피스를 입고 올림머리를 한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눈 밑에 짙게 깔린 다크서클과 깊어진 팔자주름이 지난 3일간 그녀가 겪은 생지옥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지수가 맞은편에 앉자 직원이 다가왔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합니다. 지수가 주문했다. 윤 대표님. 박혜란이 테이블 위로 두 손을 모아주며 먼저 입을 열었다. 전형적인 공무원식 협상 태도였다. 우선 제 딸년이 철없이 대표님 가정에 큰 상처를 드린 점 어미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부부의 가정교육이 부족했습니다. 지수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뚫어지게 그녀를 응시했다. 하지만 박혜란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닙니까? 우리 서로 가장 현실적이고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아야죠. 대표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면
이혼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겠지만 이 일을 언론이나 관공서에 터뜨리는 건 누구에게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그녀는 지수의 표정을 살폈다. 지수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갑게 앉아있자 그녀는 목소리를 한 톤 낮췄다. 우리 유진이 인생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표님 가정이 원래대로 돌아오진 않잖아요. 게다가 강민우 대표, 그분 사업체도 대표님과 공동으로 하시는 거라 들었는데 대표님 회사에도 타격이 갈 겁니다. 홧김에 다 찌르고 다니셔봐야 결국 제 살 깎아먹기 아닙니까? 지수는 방금 나온 아메리카노의 빨대를 가볍게 저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제 말은 박혜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이쯤에서 적당히 덮자는 겁니다. 유진이가 무릎 꿇고 정식으로 사과하게 하겠습니다. 강 대표 쪽 위자료도 제가 넉넉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압박을 넣어드릴 테니 대표님이 갖고 계신 그 끔찍한 자료들 전부 폐기하시고 우리 모두 이 일은 없었던 걸로 덮고 각자 조용히 살자는 말씀입니다. 지수가 소리 없이 웃었다. 웃음기는 눈가에 전혀 닿지 않았다. 박 과장님, 구청에서 여성가족과 업무 보시면서 부부 클리닉 중재 많이 해보셨나 봐요? 매번 피해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십니까? 체면 생각해서 적당히 합의금 받고 덮으라고? 박혜란의 안면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윤 대표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전 대표님, 앞날을 걱정해서, 날 걱정해서? 지수가 들고 있던 유리잔을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얼음이 쨍그랑 부딪히는 소리에 박혜란의 어깨가 흠칫 튀어 올랐다. 당신 딸년이 내 남편이랑 뒹굴고 그 잘난 침대 셀카를 나한테 보내서 조롱했을 땐 뇌가 청순한 척하더니 이제 와서 날 걱정해? 합의금 몇 푼 받고 아가리 여물라는 게 날 위한 걱정이야? 지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전에서 끌어올린 딥한 분노가 서려 있어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이유진, 23살이야. 13살짜리 촉법 소년이 아니라고. 지수가 독사처럼 차갑게 박혜란의 눈을 쏘아보았다. 남의 가정 파탄내는 게 어떤 짓인지 뼛속까지 알고 한 짓거리야. 그리고 당신 딸년이 유부남들한테 스폰 받는 거 알았을 때 당신이 제일 먼저 한 짓이 뭐야? 딸년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린 게 아니라 나한테 협박 전화부터 했지? 협박이라니요. 박혜란이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다가 주변 눈치를 살피며 억눌렀다. 전 그저 팩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남편이 바람피워서 이혼하는 건 대표님 사생활이지만 그걸 핑계로 공직에 있는 우리 남편과 제 명예까지 짓밟으려는 건 명백한 선 넘기 아닙니까? 오, 지수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내가 폭로한 것 중에 팩트 아닌 게 하나라도 있나? 당신 딸내미가 유부남 새 스폰서 둔 템프로 짓한 거? 나한테 불륜 증거 사진 보낸 거? 당신 딸이 먼저 내 인생에 똥물을 부었는데 난 가만히 앉아 구청 과장님 체면이나 지켜드려야 하나?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보통 상간녀 인권만 그렇게 알뜰하게 챙기시나 보죠? 박혜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지수는 에르메스 캘리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음성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휴대폰에서 방금 전 박혜란이 짓거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 대표 쪽 위자료도 제가 넉넉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압박을 넣어드릴 테니 갖고 계신 자료들 전부 폐기하시고 덮자는 말씀입니다. 박혜란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끄지 못해요? 이 녹음본이 법적 효력이 있을 것 같아? 지수는 여유롭게 녹음을 끄고 휴대폰을 챙겼다. 공무원이 상간녀 편을 들면서 살수는 은폐를 시도하고 뇌물성 합의를 종용했다는 증거로는 차고 넘치죠. 그녀는 가방에서 얇은 클리어 파일을 하나 꺼내 박혜란 쪽으로 휙 던졌다. 서류철이 미끄러지며 테이블 한가운데 멈췄다. 아, 아까 내 폭로가 과장님 부부의 공직 생활에 선 넘는 타격을 준다고 하셨죠. 한번 팩트 체크해 보시죠. 박혜란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열었다. 첫 장부터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자료들이 쏟아졌다. 작년 3월 이상철 국장이 지역균형 선발 특별 전형에서 태양건설 김 대표 아들의 자사고 배정 서류를 조작해 특혜를 준 내역. 그 대가로 김 대표가 이유진을 대치동 일타 학원에 낙하산으로 꽂아주고
포르쉐 리스비를 대납한 금융기록. 작년 8월 박혜란 본인이 주관한 올해의 모범 가정 수상자 박 대표의 부인이 그녀의 먼 친척이라는 가족 관계 증명서, 그리고 수상 발표 직후 박 대표가 이유진에게 3천만 원짜리 롤렉스 금시계를 선물한 영수증. 올해 1월 이유진이 유부남 3명과 스폰 관계인 걸 알면서도 그중 한 명의 본처가 구청에 민원을 넣으려 하자 박혜란이 직권을 남용해 민원을 무마시킨 내부 기한문 캡처. 박혜란의 얼굴이 시체처럼 잿빛으로 변했다. 잡고 있던 A사 용지가 바스락거리며 심하게 떨렸다. 이 서류들이 내일 아침 교육청 감사실, 구청 감사팀, 대검찰청, 그리고 디스패치랑 메이저 언론사로 동시에 쫙 풀리면 어떻게 될까? 지수가 몸을 뒤로 젖히며 팔짱을 꼈다. 이상철 국장님 부교육감 승진은커녕 징역행일 거고 박 과장님 팬대 굴리던 철밥통도 끝장나겠지? 게다가 지수가 잔인하게 웃었다. 교육청에서 이상철 국장 뒷조사 중이라면서?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네. 박혜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달달 떨렸다. 원하는 게 대체 뭡니까? 원하는 거 없다고 했잖아. 지수가 단호하게 끊었다. 그저 자식을 쓰레기같이 키웠으면 그 악취는 당신들이 직접 맡으라는 걸 참교육해 주려는 것뿐이야. 딸이 스폰 받을 땐 공무원 백 믿고 방관하다가 사달이 나니까 그 권력으로 피해자를 찍어 누르려고 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확히 3일 주지. 3일 안에 인스타랑 블로그에 남의 가정 파탄낸 상간녀라는 자필 사과문 똑똑히 올려. 이상철 국장은 자진 사퇴서 제출하고. 그리고 당신, 박 과장 본인 입으로 구청 감사실에 직권남용 비리 자진 신고해. 지수는 톰 포드 선글라스를 꺼냈었다. 만약 3일 뒤 정오까지 이 조건들이 하나라도 안 지켜지면 이 모든 하드코어 자료들은 내가 아는 가장 악독한 사회부 기자들한테 넘어갈 거야. 말을 마친 지수가 백을 들고 미련 없이 뒤돌아섰다. 잠깐만요, 윤 대표님. 박혜란이 울음 섞인 비명을 지르며 지수의 팔을 잡으려 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식구 다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수는 어깨를 매몰차게 털어내며 뒤를 돌아보았다. 렌즈 너머의 시선은 몹시 차가웠다. 당신 딸년이 내 남편 침대 위를 굴러다닐 때, 당신들이 그 알량한 백으로 날 짓밟으려 했을 때, 그게 날 죽이는 짓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지수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범 가정운동 하시는 과장님께서 이 정도 기본 도덕은 아시리라 믿어. 지수는 찻집 문을 매몰차게 열고 나갔다. 눈부신 청담동의 오후 햇살이 쏟아졌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켜자 변호사에게서 카톡이 왔다. 윤 대표님, 강민호 측에서 합의이혼서에 도장 찍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읍소 중입니다. 지수가 답장을 보냈다. 원한대로 강행하세요. 단 1원도 타협 없습니다. 싫으면 바로 소송으로 넘기세요. 로펌으로 향하는 길, 신호 대기 중에 지수는 습관적으로 인스타를 열었다. 10분 전, 이유진의 계정에 새로운 스토리가 올라와 있었다. 사람들의 억가는 무섭지만 진실은 통하는 법. 시간이 모든 걸 증명해 주겠지. 푸른 하늘 사진과 함께 지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 피드를 캡처해 박혜란에게 전송했다. 박 과장님, 대개 따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요. 3일 카운트다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박혜란에게서 답장은 없었지만 정확히 5분 뒤 이유진의 인스타 계정은 영구 삭제 폭파되었다. 1시간 뒤 지수는 로펌 회의실에서 강민우를 마주했다. 고작 사흘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눈 밑은 다크서클로 움푹 파였고 수염은 듬성듬성 자라 있었으며 청담동 맞춤 수트 대신 구깃구깃한 맨투맨을 입고 있었다. 며칠 전의 오만방자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수야. 그는 지수를 보자마자 테이블을 짚고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내가 미쳤었어. 내가 진짜 돌았나 봐.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유진이랑은 다 끝났어. 앞으로 평생 내 TM기로 살게. 지수는 구역질 나는 것을 피하듯
손을 뒤로 빼며 변호사 옆자리에 착석했다. 강민우 씨, 앉으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콜센터 직원처럼 사무적이었다. 이혼 합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겁니다. 감정팔이 할 시간 없어요. 민우가 넋이 나간 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변호사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서류를 그 앞으로 밀었다. 강민우 씨, 윤지수 대표님이 제시하신 최종 합의안입니다. 유책 사유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으므로 현 거주 중인 한남동 저택의 소유권은 윤지수님께 100% 귀속됩니다. 회사 지분 역시 윤지수님이 60%, 귀하가 40%로 조정됩니다. 추가로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현금 지급하셔야 합니다. 말도 안 돼. 민우가 책상을 쾅 치며 펄쩍 뛰었다. 그 회사는 내가 뼈 빠지게 일군 거야. 집 명의도 영끌해서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윤지수, 너 이러는 건 진짜 선 넘는 거야. 지수가 차갑게 눈을 치켜떴다. 내가 선을 넘어? 그녀는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 강민우, 뇌용량이 붕어 수준인가 본데. 당신이 지난 1년간 그 스폰녀한테 쓴 돈이 얼만지 브리핑해줄까? 강민우의 동공에 지진이 났다.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샤넬백, 에르메스 지갑, 호캉스 룸 차지, 오마카세, 포르쉐 렌트비 다 합쳐서 카카오페이랑 법인카드로 긁어댄 거 딱 500만 원이더라. 그거 다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야. 내가 법적으로 꼬치꼬치 따져서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고소 안 하는 것만으로도 대가리 받고 감사한 줄 알아. 그건. 민우가 말을 더듬었다. 그리고 지수가 말을 싹둑 잘랐다. 당신, 회사 이름으로 이상철 국장이 뒷배 봐주는 부실업체들한테 리베이트성 하청 줬지. 그딴 쓰레기 프로젝트 3건 억지로 밀어붙이느라 회사에 끼친 손해액이 무려 4억 5천만 원이야. 내가 이 배임 횡령 증거들 당장 경쟁사들이나 검찰에 넘기면 당신이 40% 지분이라도 건질 수 있을 것 같아? 너, 내 뒷조사했어? 민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수를 노려보았다. 너, 언제부터 다 알고 빅픽처를 짠 거야? 그날 밤 내가 늦게 들어왔을 때부터? 아니. 지수가 얼음 송곳 같은 눈빛으로 그를 찔렀다. 네가 처음 야근한다고 구라치고 낯선 딥티크 향수 냄새 풍기면서 기어들어왔을 때부터. 네 목덜미에 빨간 키스 마크 달고 와서 모기에 물렸다고 뻔뻔하게 개소리했을 때부터. 네 폰에서 지우다만 호캉스 결제 내역 봤을 때부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우를 등지고 통 유리창 쪽으로 걸어갔다. 민우야, 난 너한테 분명히 기회를 줬어. 3년 전 네가 첫사랑이랑 바람 피웠다 걸렸을 때 난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 참았어. 남자는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다. 진심으로 뉘우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내 자신을 가스라이팅했지.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호구처럼 완벽한 아내, 완벽한 코파운더 연기를 했어. 그녀가 휙 돌아서며 그를 쏘아보았다. 근데 넌 그 용서를 발판 삼아 내 집에, 내 침대에 상간녀를 끌어들여 내가 직접 고른 템퍼 매트리스 위에서 뒹굴고 내가 끼워준 까르띠에 반지로 딴 여자 살결을 더듬어. 지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내 무섭게 통제되었다. 우리가 혼수 고르러 다닐 때 네가 침대만큼은 제일 비싼 걸로 사자고 했지. 우리 평생 이 위에서 같이 살부비고 죽을 때까지 잘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침대는 더러워서 당근에도 못 팔아. 사람 새끼가 발정난 개새끼가 됐으니까 도장 찍어. 지수가 몽블랑 만년필을 서류 위로 던졌다. 안 찍으면 당장 소송 가고 내가 쥔 증거들 디스패치랑 블라인드에 싹 다 뿌려서 널 이 바닥에서 영원히 매장시켜 버릴 테니까. 민우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회사 메인 투자자인 박 회장이었다. 민우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겁지겁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그 초대장 화보는 완전 오해고 전화기 너머로 박 회장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강 대표, 쉴드 칠 필요 없네. 우리 쪽은 파트너 대표의 오너리스크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사생활이 그 모양인데 회사 자금은 퍽이나 클린하게 굴리겠나? 방금 투자금 회수 품위서 올렸으니 알아서 수습하게. 회장님, 박 회장님. 전화가 끊겼다. 곧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전화가 폭탄처럼 쏟아졌다. 강 대표, 미안한데 다음 달 재계약 건은 드랍합시다. 야, 강민우, 너 돌았냐? 템프로 가는 것까진 눈 감아줘도 스폰녀를 마누라 안방에 들여? 넌 짐승만도 못하다. 다신 내 번호로 연락하지 마라. 민우의 낯빛이 백지장에서 흑빛으로 다시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카톡을 열자 업계 관계자 수백 명이 모인 단톡방이 이미 초토화되어 있었다. 지수가 익명 계정으로 뿌린 그의 룸살롱 영수증과 이유진과의 더러운 카톡 캡처가 도배되고 있었다. 와, 강 대표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였네. 이래서 요새 걔네 회사 실적이 바닥을 쳤구만. 상간녀한테 돈 붓느라 본처가 작정하고 참교육할 만하다. 저런 놈은 업계에서 퇴출당해야 됨. 휴대폰이 툭 떨어져 액정이 박살났다. 민우는 충혈된 눈으로 지수를 올려다보았다. 넌 소시오패스야. 날 완벽하게 파멸시키려고 작정했어. 지수는 그를 한심하다는 듯 내려다보았다. 널 파멸시킨 건 내가 아니라 내 깻놀림이야. 사인할래? 아니면 당장 구치소 갈 짐부터 쌀래? 민우는 한참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합의서에 사인했다. 펜촉이 종이를 찢을 듯 그어졌다. 7년의 거짓과 기만, 비참했던 결혼 생활이 법적으로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다. 지수는 서류를 챙겨 휙 돌아섰다. 문손잡이를 잡기 전 그녀가 고개를 돌려 민우를 보았다. 한때 목숨 바쳐 사랑했던 20대의 첫사랑은 이제 끔찍한 재활용 불가 쓰레기로 변해 있었다. 아, 참, 꿀팁 하나 줄까? 지수가 가볍게 말했다. 이유진 아빠, 이상철 국장 오늘 아침에 검찰 특수부에 긴급 체포됐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네가 그 상간녀한테 갖다 바친 명품이랑 호캉스 비용. 그거 다 그쪽 비자금 세탁하는 꼬리표 붙어 있을걸? 너도 조만간 검찰 포토라인 설 준비나 해. 강민우의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되었다. 여자 보는 눈도 지지리도 없네. 문이 닫히며 민우의 절망적인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싹둑 잘려나갔다. 로펌 복도는 평화로웠다. 통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지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남동생 지훈에게 카톡을 보냈다. 도장 찍었어. 다 끝났다. 1초 만에 답장이 왔다. 누나 고생했어. 엄마가 누나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대. 빨리 와서 밥 먹어. 그 순간 지수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완벽한 사이다 같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6개월 후, 한 달 전부터 캐치 테이블로 예약해야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청담동 미슐랭 한정식당 가온. 지수는 탁 트인 창가 자리에 앉아 예술작품 같은 파인다이닝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최도윤. 32세. 여의도 외국계 투자은행 임원. 지수 어머니의 지인이 억지로든 떠밀어 내보낸 소개팅 자리였다. 사진보다 훨씬 미인이시네요. 윤지수 대표님. 도윤이 다정한 눈빛으로 화요잔을 기울였다. 김 여사님께 들었습니다. 이혼하시고 전 남편 회사 온전히 지분 인수해서 석 달 만에 흑자 전환하셨다고요. 리스펙트합니다. 지수는 가볍게 입술을 축이고 육회 요리에 젓가락을 댔다. 운이 좋았죠. 오너 리스크 컸던 프로젝트들 싹 다 홀딩시키고 물갈이하고 나니까 기본 인프라는 남아있어서 금방 정상화됐어요. 지수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그 데스매치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도윤은 대충 짐작하고 있었다. 찌라시와 블라인드를 휩쓸었던 그 신라호텔 상간녀 참교육 사건의 여주인공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단아한 여자였다. 남편을 업계에서 묻어버리고 상간녀의 교육청 국장 아버지를 뇌물죄로 징역 7년 때려 넣었으며 어머니는 파면당하게 만들었다. 불륜녀 이유진은 그 충격과 네티즌들의 신상털기에 멘탈이 터져 현재 용인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벤처업계 사람들은 지수를 청담동 철의 여인이라 불렀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보통 멘탈로는 견디기 힘든 진흙탕 싸움이었을 텐데 이렇게 우아하게 엑시트하시다니요. 도윤의 눈빛에 진심 어린 호감이 어렸다. 지수는 옅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법인 통장엔 두둑한 현금이 꽂히고 있고 사업은 제이커브를 그렸으며 그녀를 지지하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다. 이렇게 가끔 매너 좋은 벤츠남과 오마카세를 즐기는 여유도 나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대각선 맞은편 테이블에서 날카로운 캣파이트가 벌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마담 뚜가 그냥 성격 차이로 돌싱된 스타트업 대표라고 했지. 바람 피워서 빈털터리로 쫓겨나고 빚더미에 앉은 신불자 신용불량자라고는 안 했거든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풀세팅한 여자가 뒷박친 목소리로 디올백을 챙겨들었다. 지수가 한우 툭불 안심을 썰던 나이프를 멈칫했다. 어딘가 익숙한 실루엣. 그녀가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다. 아울렛에서 산 듯한 어설픈 기성복 정장을 입고 왁스로 떡진 머리를 한 남자, 강민우였다. 반년 만에 본 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쪼그라들어 있었다. 수연 씨, 내 말 좀 들어봐요. 민우가 찐따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여자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어딜 만져. 여자가 클러치로 그의 손을 쳐냈다. 강남에 자가 있고 연봉 3억이라고 구라를 쳐? 집은 전처한테 다 뺏기고 마이바흐는 압류당하고 원룸 월세 사는 주제에 이 미슐랭 식당은 무슨 돈으로 더치페이 하려고. 아주 뼛속까지 리플리 증후군이네 이거.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민우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좀 조용히 좀 해요. 남들 다 보잖아. 뭘 조용히 해. 넌 밥 처먹을 자격도 없어. 여자가 테이블 위에 얼음물을 집어들고 민우의 얼굴에 쫙 뿌려버렸다. 그러고는 키릴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식당을 빠져나갔다. 민우는 물을 뚝뚝 흘리며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직원이 황급히 타월을 들고 뛰어왔고 손님들은 대놓고 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조롱했다. 민우가 핏발선 눈으로 주변을 쏘아보며 쌍욕을 내뱉으려던 찰나. 그의 시선이 창가에 앉은 지수와 완벽하게 허공에서 부딪혔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지수는 최고급 디올 트위드 셋업을 입고 우아하게 앉아 넷플릭스라도 보듯 그를 관람하고 있었다. 민우의 동공이 팝핑 캔디처럼 미친 듯이 흔들렸다. 경악, 수치심, 참담함, 그리고 분노. 얼굴 근육이 일그러지며 그는 마치 조커 같은 표정을 지었다. 아는 분입니까? 도윤이 지수의 시선을 따라가며 물었다. 전 남편이네요. 지수가 물 한 모금 마시며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 목소리가 정적 속에 울려 퍼지자 식당 안은 갑분싸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민우의 얼굴이 수치심에 시퍼렇게 질렸다. 그는 귀신에 홀린 듯 비틀비틀 지수의 자리로 다가왔다. 윤지수. 민우가 이빨을 꽉 깨물고 으르렁거렸다. 그래, 꼴 좋냐? 네가 다 부숴버리고 뺏어간 덕분에 나 이렇게 흙수저 벌레처럼 산다. 이제 속이 시원해. 지수는 커트러리를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우아하게 닦았다. 강민우 씨, 우리 아는 사이던가요? 지수의 눈빛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음식물 쓰레기를 보는 것처럼 서늘했다. 뭐? 민우가 기가 막힌 듯 헛바람을 켰다. 너 진짜 독하다.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람을 여기까지 몰아넣고 뻔뻔하게 다른 놈이랑 시시덕거리면서 부부의 연, 지수가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다. 당신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니까 진짜 토악질이 나오네. 내 안방에서 이유진이랑 뒹굴 때 부부의 연 생각했어? 내 결혼 반지로 그 상간녀 살겜 더듬을 때 부부의 연 생각했냐고. 그년이 나한테 침대 셀카 보내면서 능욕할 때 당신은 뭘 했는데? 지수의 낮고 묵직한 팩폭에 주변 손님들이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저 사람 맞네. 그 신라호텔 불륜남. 어휴, 지가 룸빵 다니고 바람 피워서 망해놓고 왜 저 지랄이래? 개쓰레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히자 민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지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하이힐 덕분에
민우와 시선이 완벽하게 맞닿았다. 강민우, 당신이 지금 겪는 지옥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네가 선택한 불륜, 네가 선택한 횡령, 네가 선택한 기생충 짓의 결과지. 남 탓할 시간 있으면 대리운전이나 쿠팡이츠라도 뛰어서 내 돈이나 갚아. 지수는 구찌 캘리백에서 변호사 명함을 꺼내 민우의 가슴팍에 툭 던졌다. 명함이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다. 위자료 1억 원. 기한 3달 지났더라. 다음 주까지 입금 안 하면 바로 남은 통장이랑 월세 보증금 가압류 들어갈 테니까 그리 알아. 민우의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윤지수. 넌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굴어? 잔인? 지수가 싸늘하게 웃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순한 맛이지. 그녀가 도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최 이사님.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입맛이 떨어져서 그런데 일어날까요? 도윤이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수의 의자를 빼주었다.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공기가 탁해졌는데 발렛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계산대로 향하려 하자 민우가 눈이 뒤집혀 지수의 팔을 낚아채려 했다. 지수야. 하지만 도윤이 번개같이 민우의 앞을 막아섰다. 선 넘지 마시죠.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살기가 박혀 있었다. 한 번만 더 윤 대표님 몸에 손대면 다음 주 가압류가 아니라 당장 영업방해랑 폭행미수로 경찰 부를 테니까요. 민우는 도윤의 크고 탄탄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에 압도되어 쫄아서 뒤로 물러났다. 그는 멘탈이 나간 사람처럼 허탈하게 웃기 시작했다. 하하. 그래, 이혼 서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돈 많은 호구 하나 잘 물었네. 너도 똑같은 년이야. 강민우. 지수가 멈춰서서 그를 돌아보았다. 너 돌싱된 거 축하해. 이제 이유진이랑 회방 놓는 본처 없이 마음껏 찐사랑할 수 있잖아.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 참고로. 지수가 막타를 날렸다. 이유진 지금 용인에 있는 폐쇄병동 정신병원에 있어. 매일 허공에 대고 민우 오빠 살려줘 하면서 소리 지른다더라. 조만간 면회나 한번 가봐. 끼리끼리 완벽한 천생연분이잖아. 말을 마친 지수는 도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식당 문을 나섰다. 등 뒤로 민우가 괴성을 지르며 와인잔을 벽에 집어 던져 박살내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정말로 단 한 번도. 도윤의 포르쉐 파나메라 조수석에 앉은 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추태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지수가 어색하게 웃었다. 사과는 제가 해야죠. 도윤이 부드럽게 핸들을 꺾으며 말했다. 전 남편분이 그렇게 찌질하게 굴 줄 알았으면 다른 파인다이닝을 예약하는 건데 아니에요. 언젠가 한 번은 마주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오늘 참교육하고 나니 속이 뻥 뚫리네요. 자동차가 한강 다리 위로 진입했다. 심야 라디오 방송에서 부드러운 여성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장 훌륭한 복수는 나쁜 기억을 딛고 보란 듯이 갓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니까요. 지수는 창밖을 보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문자 한 통이 들어왔다. 윤지수 대표님, 저 이유진입니다. 민우 오빠의 비리장부 원본이 어디 있는지 저 알아요. 제발 저 좀 이 병원에서 꺼내주세요. 208호에 갇혀 있어요. 닥았는데 208호에 갇혀 있어요. 제발요. 지수는 문자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한 톨의 망설임도 없이 삭제 버튼을 누르고 번호를 영구 차단했다. 만단, 과거의 망령 따위, 더 이상 그녀의 찬란한 인생에 낄끼빠빠할 자리는 없었다. 무슨 일 있어요? 도윤이 다정하게 물었다. 지수는 창밖에 쏟아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눈부시게 웃었다. 아니요, 스팸 문자 하나 차단했어요. 차는 막힘없는 한강의 밤 공기를 가르며 찬란하게 빛나는 서울의 네온 사인 속으로 부드럽게 나아갔다. 그녀의 새로운 갓생을 향해서